네, 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의 제임스입니다. 이번에 9월에 많은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를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대생은 공고를 찾아보고 이런 취업 카페, 그리고 전자공시, 잡플래닛, 그리고 제휴복 금융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독지사를 활용해서 많은 공채 속보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회사의 연봉, 그리고 매출, 이익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확인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소설닷컴을 활용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신만의 자기소개서가 많이 완성되겠죠. 그러면은 독지사를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지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이 공채 속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공채 속보가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 회사들을 클릭해서 어떤 공채 속보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많은 연봉을 주고 어느 정도 화학기업이기 때문에 좀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CI를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OCI가 뜬 게 열병화 발전 관련 사업 부분의 신입이네요.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8일로 약 6일이 남았는데, 이 OCI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가 지금 군산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군산에 근무가 괜찮으시다면은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신입 경력을 뽑는데 신입으로 생각했을 때 구매는 기계, 발전 운영은 화공, 그리고 전기는 전기, 기계는 기계 전공자를 뽑는데, 이 회사를 봤을 때 OCI를 보고 나서 제가 또 잡플래닛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뭐 잡플래닛에서 확인했을 때 리뷰가 약 288개, 뭐 연봉 나오고 면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점이 3.1인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은 호평을 받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평균 연봉 자체도 약 9천만원 정도로 되게 높은 편에 속하고, 대졸자도 4천만원 이상을 보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시에서도 이제 OCI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돼요. 이때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를 보는 게 1년 연봉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좋습니다. 이 사업보고서를 클릭하게 되면은 저는 주로 보는 것은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 밑에서 임직원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뭐 사업에 대해서 어떻고, 이 부문별로 어떤 수익을 냈었고,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위험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때 봤을 때 OCI 같은 경우에는 뭐 케미컬 부분이 주로 많네요. 그리고 이 아까 공고에서 봤었던 에너지 솔루션 부분도 하나의 큰 문턱위로 자리 잡고 있네요. OCI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보수를 봤을 때 자, 군산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군산, 어차피 이게 근무지가 군산이다 보니까 군산으로 확인했을 경우에 평균 근속연수는 뭐 평균적으로 약 14.4년 이니까 꽤 긴 시간 전체적인 임직원을 봤을 때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균 급여액은 약 7천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돈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간제 분들도 포함되다 보니까 7천만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가게 되면은 이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OCAI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 부분도 뽑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눈여겨본 회사는 여기서 요새 많이 채용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네요. 플랜트 분야에 있는 회사인데 요번에 화공과를 제외하고 12일까지 다음주 토요일까지이며 필기 전형은 10월에 진행을 되고 면접 또한 10월에서 11월 그리고 합격은 12월에 나오게 되네요. 지원 자격은 토익 700점 그리고 토익 스피킹 130점 이상을 원하게 되고 IM2를 이상을 원하게 되는데 20 계열이라고 하면은 약 토익 스피킹이 120에서 130점은 꼭 취득을 해서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많은 회사의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토익을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같이 토익을 보는 회사도 있지만 주로 많은 회사들은 토익 스피킹 점수 약 레벨 6 130점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큰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분야는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건축 분야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이런 자산 안전 이런 쪽 분야들이 있네요. 그래서 공사같이 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계하는 분들도 있네요.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수적일 거예요. 현대 자동차 그룹이기도 하고 현대 그룹이기도 하면서 좀 남자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까 보수적이고 어느 정도 조직 문화를 잘 따라가는 인재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동부그룹입니다. 이 동부 하이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부 하이텍이 들어간 있는 동부그룹인데요. 동부그룹을 봤을 때 동부그룹은 항상 채용기간에서 모집기간을 되게 넓게 줍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를 모집하려는 것 같고 저번에도 그랬고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많은 지원자 풀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 같은 경우에는 문과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손해보험도 있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런 U-W라고 좀 20 계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공고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고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본 게 동부 하이텍입니다. 이 근무지가 경기도 부천 그리고 충북 음성이라서 비교적 수도권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여기를 많이 지원할 것 같고 학사라면은 보통 제품 공정기술을 지원할 거고 석사분들은 이제 R&D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회사는 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회사는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포스코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중에서 한 가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포스코가 먼저 나왔으니까 추후에 좀 기다려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는 20년 9월 18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원하는 아무래도 포스코는 제철 철강 회사다 보니까 포항하고 광양에 지방 사업장을 두고 있고 이 지방 사업장이 괜찮으신 분이라면은 이것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나중에 회사를 다니시게 되면은 20 계열 분들은 수도권에서 다니시다 분들은 지역에 가게 되면은 좀 수도권으로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회사를 붙었을 경우에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기술, 환경, 안전처럼 뭐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 회사랑 비슷한 이런 직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이 제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생산 기술에 대해서 하는 생산 기술이 있는데 주로 화공 그리고 재료 공학과 분들을 많이 뽑고, 설비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설비들이 들어가요. 화학도 그렇고 이런 제철 회사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열을 다루거나 물을 쓰거나 하는 설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설비들을 운영하고 개선하면서 앞으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가 돈을 아끼고 원가 경쟁력을 키워나갈지 설비 기술 분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건축, 토목과 같이 정말 역학적인 부분을 잘 다루는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생산 전략 수립 및 관리 개선이네요. 공정기술 분야는 그래서 통계 쪽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공학과 친구들을 많이 원하나 봐요. 그리고 환경 직무 같은 경우에는 요새 되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화감법과 화평법이라고, 석유화학회사 제가 근무했을 경우에 정말 이 화평법과 화감법이 매년 달라지고 몇 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이고, 많은 회사가 우리가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또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법령과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는 점을 이 회사에 맞춰서 되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 걸 많이 봤었습니다. 저는 그 석유화학에서는 이런 공정기술과 생산기술 쪽에 있었는데, 이 환경 쪽에 있는 분들은 이 환경에 대한 공기업이나 그리고 시청에서 많이 연락을 하면서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안전 또한 요새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원 자격은 동일하게 토익 스피킹이 필수입니다. 오픽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포스코 많은 회사들이 토익 스피킹만 있으면은 대부분 지원이 가능해요. 토익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토익과 토익 스피킹 둘 다 점수가 없는 분이라면은 토익 스피킹 먼저 130점을 따는 것이 저는 취업을 할 때 유리한 고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익 스피킹이 없어서 지원을 포스코를 못한다면은 정말 아쉽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을 한 사람, 그리고 창업을 한 사람, 군 장교를 한 사람처럼 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원하는 걸 보면은 철강 회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보수적인 집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봉사에 대한 이 갖춘 인재를 원한다 보니 좀 굳건하고 듬직한 사람들을 많이 이 회사 차원에서도 원하는 것을 이 채용 공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회사 독지사를 통해서 회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독지사를 활용하고 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공식 그리고 자플래닛을 통해서 어떻게 이 회사가 돌아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네이버 금융을 보면은 이 어떤 원하는 회사의 항목을 치면은 종목 분석에서 재무 분석이 있어요. 재무 분석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의 이익이 어떻고 매출이 어떤지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되게 간편하게 볼 수 있어서 전 네이버 금융에 이 재무제표를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매출이 많이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약 1,800억으로 약 20% 정도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갔네요. 이런 회사의 성장이 있다고 자기소개서에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소개서들은 가끔씩은 자소서닷컴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소서닷컴에 많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소서닷컴에서 동부 하이텍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본인의 것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동부 하이텍을 누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인턴도 나오고 총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그룹의 이런 공고들도 쭉 나오고, 자소설닷컴의 가장 좋은 점은 이 공정 기술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한다. 그럼 저서 쓰기를 누르면은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항목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자기가 전에 있던 자기소개서나 마스터 자소서를 활용해서 이 자소서 항목을 작성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지원을 하고 접수를 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쓸 수 있겠죠. 자, 저 이번에는 공대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리뷰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찾아보는 방법을 바탕으로 추후에는 계속 공고가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은 독지사를 활용해서 공고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회사는 어떻고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